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문화도시 7군데를 처음 선정했는데요. 청주도 그 가운데 하나였죠. 문화도시 선정 후 1년이 지나고 평가를 했는데 청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와 함께 문화도시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네. 앞서 문화도시 사업 평가에서 청주가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문화를 두고 사실 1위니 1등이니 하는 거는 좀 덜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인류라는 말을 쓰고 싶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단어를 쓰시지요. 네. 사실 시민 거버넌스 운영 체계가 가장 높은 배점이었는데 여기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시민 상호 추천제를 통해서 시민위원을 뽑고 네. 또 이분들이 청주의 사업을 직접 제시하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25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10%를 시민 자율 예산제로 자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 이 청주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실현을 해냈다는 이런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것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 문화도시의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도시인데요. 네. 작년에 국가기록원과 함께 기록의 날 기념식을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그 기록의 날 6월 9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계적으로 더 중요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높아지는 그런 기록의 문제를 이렇게 법정 기념일화한 건데 그것이 작년이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그래요? 국가 기념 행사를 우리 청주에서 하게 됐는데 이 또한 바로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그런 문화도시 비전 때문이었고요. 거기에 동네 기록관 사업이라든가 다음 세대 기록 아카이빙이라든가 이런 우리 청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고유 사업들을 잘 해냈다는, 그래서 기록문화의 인식을 넓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전국이 다 공동으로 닥친 문제이긴 한데 네. 우리 청주가 그 문제를 적어도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상당히 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대응을 해서 그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록문화 예술 창작 발표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도 우리 청주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브랜드화해서 레파토리화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뭐 메이드 인 청주라든가 또 상생 프로젝트 이런 것 등등 코로나 위기 관리 능력과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들이 돋보였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여러 요인 중에서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청주에 맞는 특화 콘텐츠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문화도시 비전을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설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 청주민들이면 다 알 텐데 네. 바로 직지가 그 뿌리에 있고 그 그렇죠. 맨 시작점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바로 우리 이 청주의 직지는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only one이고 오직 하나고 그리고 퍼스트이자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이자 가장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도 따라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주목하게 되고요. 우리 청주의 문화 콘텐츠의 가장 자랑스러운 면, 그리고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앞에서도 말씀하신 금속 활자본 직제 탄생지가 청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최초로 공공기록관인 청주시 기록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도 있는 도시고요. 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유치해서
내년 말이면 아마 개관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공공기록에서부터 세계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까지 다 아우르는 도시가 그래서 그 거점, 국제 거점이 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특화성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기록의 가치와 힘에 우리 청주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문화 도시로 가져가는데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누구나 기록을 통해서 창의 도시를 만들어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을 만들게 됐고요. 네. 뭐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상 속에 그런 기록과 또 개인의 역사들을 이런 모아서 청주의 역사를 만들고 이런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의 진정한 의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디지털 환경, 디지털 그 어떤 그 세상에서는 로그인하는 것이 바로 기록의 시작 아닙니까? 기록의 첫 걸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삶을 로그인 라이프, 그러니까 접속하는 삶을 접속하다, 또 기록하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저희는 언필칭, 그러니까 호모 로그이누스, 나는 기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기록하는 인간, 이것을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추진한 일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참 궁금한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담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문화로 즐거운 도시, 청주. 함께 들여다볼까요? 빛을 모으다. 기존 공간을 아지트 삼아 이웃과 함께하는 기록활동, 동네 기록관 총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해보면서 기록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 프로젝트 전국 공모를 통해서는 총 8건의 기록 활동을 지원했고 일상 기록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문화도시 시민의원 20명, 문화도시 워킹그룹 10팀은 직접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문화도시 자율예산제를 통해 도시의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 35건의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청주기록관과 공동주관하여 시민기록가 30명을 양성했습니다. 세상을 비추다. 청년 창의인재 양성교육에 참여한 총 24명의 대학생들은 향후 지역 청년 문화를 이끌어갈 문화기획자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지역 청년 기업들을 통한 창업 아이디어 지원 사업에서는 총 7건의 문화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났다. 문화기술 교육에서는 총 4건의 융복합 콘텐츠 아이디어가 도출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더욱 빛났습니다. 공연 콘텐츠 3편, 문학, 시각, 공연 분야 예술 창작 콘텐츠 총 38팀을 지원하면서 문화경제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청주는 시민, 기록, 창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청주만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은 종이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눈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도시 정체성을 이루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일상의 기록의 가치가 다음 세대 문화로 이어지는 문화도시 청주. 어제의 기록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 내일의 문화가 되는 곳. 문화도시 청주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의 첫 해를 얼마나 또 알차고 바쁘게 보냈는지 좀 알 수 네. 있었습니다.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이 기록해온 문화도시로의 움직임이 좀 느껴졌는데요. 네. 이런 사업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시민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 위원 자율예산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저희들이 시행한 건데 사실 문화도시 지정 제도라는 것 자체가 바텀업 사업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 탑다운 방식 위로부터 아래로 이랬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을 띠기 때문에 시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우리 청주는 기록문화 도시다, 기록문화다 하는 그런 인류 문화 도시의 그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된 것이고요.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리고 영상으로 나왔지만 동네 기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네 기록관은 사실은 동네의 그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주민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내는 뭐 그런 사업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록과 기록 문화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네마다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모아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시민 기록관이라는 청주 전체 차원의 기록관이 이제 민간 기록관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사라져가는 도시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도시기억 아카데미, 아카이빙, 그리고 이제 현재 기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다음 세대 기록 공모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의 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예, 지역마다 특성을 담은 동네 기록관이 참 재미있게 네.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냈던 이 동네 기록관 사업을 올해도 좀 계속 진행하시나요? 네, 올해도 지속하고요. 어제 14일까지 새로운 신청을 받았는데 아주 뭐 경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10곳을 평가를 거쳐서 계속 지원할 수 있고요. 새로운 그 동네 기록관을 뭐 숫자는 완전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한 5개 내외 정도를 새롭게 운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참새 방앗간처럼 동네 분들이 오다 가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어떤 동네 기록관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의 지속성 같은 공간 운영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그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동네 기록관이 없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기려나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네 기록관 사업 외에 지난 한 해 또 추진한 사업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얼핏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지만 다음 세대 기록입니다. 다음 세대 기록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단순한 기록물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져가야 할 그런 문화는 쌓이는 것이고 기억은 전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모아져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공동체 선이라는 가치를 뿜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봤는데요.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충북 물론이고 뭐 그 서울, 대구, 제주 같은 데서 총 8건의 기록 프로젝트가 진행됐었습니다. 뭐 그 한 예를 들면은 용이승천 한 바위가 있다고 해서 용박골이라고 불리는 용암동의 마을 이야기, 청주, 우리 청주. 네. 그리고 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청주 방소동과 용암이동의 대머리 마을을 영상으로 기록한 거. 그리고 또 청주의 고목들, 오래된 나무들과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때 엮어서 나무지도로 만든 그 나무지도 프로젝트 같은 것들 우리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에서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앞에서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첫 법정 기념일이 됐던 그 기록의 날 행사를 국가기록원과 함께 청주에서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선포식과 첫 법정 기념일 기념식이 청주에서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청주가 기록과 기록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이 청주 내의 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청주 밖에 우리 전국 다른 국민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시가 대통령상을 받고요. 저희 재단이 행안부 장관상을 그걸로 받았습니다. 예. 상 받은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다시 예.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전국에 더 알리게 된 그런 사업이라서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출발점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좀 맞아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수정과 변화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가져온 변화와 또 이에 대응한 의미 있는 모색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걸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상생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6월에 온사이트로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고자 했던 현장에서 하고자 했던 문화도시 축제가 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이 바로 온 오프라인 병행인데 오프라인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온라인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하는 예를 들면은 아파트로 동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 베란다에서 나와서 보게 하는 아파트 베란다 콘서트라든가 음악회라든가 또 과수원 멀리 떨어진 데서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과수원 콘서트라든가 집에 콕 박혀 있어서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할매 레시피 이런 것들을 해서 호응을 제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하면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또 문화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서점조합이라든가 청년들과 함께 기획해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이렇게 제공했다는 진정한 상생의 의미 이런 것들이 겉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아도 좀 뿌듯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100인이 함께 온라인 원탁회의에 앉은 백인의 원탁회의라든가 그래서 코로나 얘기도 하고 문화도시 얘기도 하는 거 그리고 또 전국의 활동가와 문화활동가와 공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추적 기록한 또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코로나19 문화예술 현장 기록 자료집을 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뿌듯했고 이것이 다음에 저희의 행보를 이렇게 열어주는 어떤 지표가 나침반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도 참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또 짐작을 해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 하나인 예술 창작 콘텐츠 지원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지난해 사업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문화예술계는 일자리가 하향세라든가 정체돼 있다고 하는 소식을 며칠 전에 바로 들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직접적인 타격을 줬죠. 직접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편성해서 기록문화 예술 창작 발표 활동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예술로 기록하다. 기록문화 사업이니까 예술로 기록할 때 가장 그 기록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고 또 오래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치로 이것을 해서 예술인들과 상생을 한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실현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작년 기준으로 문화재단 19년 만에 올해는 20년 됐지만 예술가와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한 직접 공모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술계에서 반응이 좋았고요. 뭐 시노래 프로젝트라든가 또 내덕동 밤 이야기를 밤고개 이야기를 전시로 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등 38건을 지원해서 한 280여 명의 예술가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청주문화재단이 우리 예술계에 또 문화도시 사업이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예술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술가들은 창작 열의를 잃지 않고 창작을 부분적이고 또 부족하나마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술로 기록된 청주, 예술로 작품화한 청주를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회가 됐지요. 네. 올해도 1억 8천만 원 규모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요. 마냥 뭐 느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까. 네. 어쨌든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하는데 신청 접수가 며칠 뒤 17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보낸 첫 해의 시간들을 담은 책이 지난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문화도시 1년 사업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1년의 그 전 단계, 다시 말해서 저희 청주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었고 힘이었지요. 그 3년 기록, 그리고 예비도시 사업으로 19년도에 또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본도시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 1년 작년, 그래서 총 5년의 어떤 사진, 5년의 기록, 5년의 기억, 5년의 회고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자료집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도 그걸 펼쳐보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 그 3년 예비 사업 아니죠, 특화 조성 문화지역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할 때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도시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시민 라운드 테이블을 372번이나 했어요. 3년 동안.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본도시 사업을 했던 1년 동안 시민부터 예술인까지 142개 팀이 188건의 기록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우리 청주 시민은 문화도시 청주 시민은 호모 로기누스죠. 예, 이미 책은 사실 다 배포됐고요. 선착순으로 그 전자책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 적어주시죠. 이렇게 화면에.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했던 기록문화 창의도시 성과 기록집이라서 더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에 문화도시 청주를 물들이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인가요? 사실 그 전까지 대면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6월 9일이 기록의 날입니다. 작년 6월 9일이 법정 첫 기념일이었고 기념식을 여기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기록문화 축제 로그인 페스타를 엽니다. 그 로그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접속하다는 뜻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하기 위한 첫걸음이잖아요. 로그인이. 그래서 로그인 페스타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러니까 로그인 라이프를 영위하는 우리 청주 시민들, 즉 청주 호모 로그인우스들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 일상, 추억, 늘상 이렇게 4가지 색깔을 주제로 그 어떤 사색의 기록 이런 어떤 주제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6월 9일 첫날은 뭐 포럼과 네트워크 포럼과 학술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기록관,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기록관을 중심으로 뭐 조각 시 100일장, 뭐 추억의 장터 음악회, 또 굿즈 청주를 만나다 이런 여러 가지 전시 공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올해도 역시 지난해처럼 상생 프로젝트, 지난해 했던 상생 프로젝트처럼 문화예술 단체, 뭐 또 활동가, 청년,
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은 안전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안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고 이 안전하게 이 페스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로나 가드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두고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스루존이라든가 그리고 또 투명 뭐 텐트 좌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나 페스타의 효과는 그 즐거움은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슬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6월에 로그인 페스타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문화도시 청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청주만의 기록문화 브랜드를 확고하게 만드는 해를 위해서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문화도시 청주의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해도 변함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사업 중심으로 물론 작년 사업과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할 생각인데요. 네. 작년에는 시민과 시민 문화에 방점을 둬서 시민들에게 기록과 기록 문화의 인식을 그럼 좀 높이는 확장하는 그런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작 기록과 기록 문화에 더 초점을 둬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우리 청주 시민들의 창의 활동 이런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초과정을 거쳤지만 시민 기록가 양성이라든가 또 올해 작년에는 하지 않았죠. 올해 꼭 제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원로 예술인 구술 체록 사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됐던 다음 세대 기록유산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속 할 건데요. 역시 청년이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뭐 굿즈 창작 교실, 뭐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주하고 싶은 이렇게 머물러 살고 싶은 청주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힘을 쓸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상당한 그 공을 들이는 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참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빅 그 데이터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 C를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문화도시 청주가 그리는 궁극적인 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문화도시의 궁극적인 꿈 역시 아까 방송에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365일 문화로 즐거운 문화로 행복한 청주지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 답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그 주한 어떤 방법론으로 삼고요. 또 역시 어쨌든 이 문화도시 사업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청주 시민 호모 로그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라이프를 위한 로그인 뉴스 이 분들을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또 올해는 뭐 문화재 야행도 있고 또 공예 비엔날레도 있는데 이 사업들은 또 별도로 추진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화도시 법정 조성 사업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청주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문화적으로 품과 격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또 거기에 저희들은 조그만 미랄이 되고 조그만 나사못이 돼서 열심히 해 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훈 대표이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청주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힘이 모아질 때 문화로 즐겁고 행복한 도시 청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